안녕하세요. 쓰레기를. 네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안녕하십니까. 태권도장 운영하고 있는 박지훈 관장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출연 신청하게 되셨어요? 그냥 추억을 한번 남겨보자. 네. 제가 시간이 흘렀을 때 하루를 이렇게 살았는 적이 있었구나 하는 거를 네. 추억에 한번 확인 한번 해보고 싶어서 네, 신청하게 됐습니다. 태권도 도장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연차는 11년. 네. 이제 지금 출근하고 있는 이제 태권도장은 한 7년, 8년 한 것 같아요. 집에서 도장까지 거리가 꽤 되는 것 같은데 네. 얼마나 걸리죠? 20분에서 25분. 출근하실 때마다 기분이 좀 어떠세요? 더 좋을 때도 있고 피곤하니까 출근하기 싫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렇다고 출근 안 한 적은 한 번도 없으니까. 관장님, 네. 평소에 이렇게 셀프 주유소를 이용하시나요? 아, 네.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가까운 곳. 가까운 곳. 네네네. 그러면 어떤 걸 보고 여기에 도장을 차릴 생각을 하셨어요? 상권이 괜찮다는 느낌을 좀 받아가지고 내가 아니어도 누구는 들어오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면 이 단지에서 제일 먼저 입주하신 겁니까? 한 3번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동네에는 태권도장 몇 개나 있어요? 한 7, 8개 있는 것 같습니다. 접니다. 안녕하세요. 첫 번째 반 애들 픽업하러 가신 겁니까? 네네. 이제 방학이니까 네. 특강으로 줄넘기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관장님이 다 픽업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럼 기사님들은 월급이 아니라 시간제로 저는 네. 월급으로 드려요. 월급으로 드리는 네. 거예요? 제가 또 시급으로 계산해서 월급으로 드리는데 좀 일찍 퇴근시키는 경우가 좀 많죠. 관장님 지금 불법 유턴하신 거 아니죠? 저기가 그럼 학생들 다 집이 어딘지 다 기억하고 계셔야겠네요. 네. 뭐 동호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얘는 어디 살고는 거의 100%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애들 집을. 그럼 지금 총 원생이 몇 명쯤 돼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연습하고 연습할 시간이 있어야지 배웠던 기술들을 좀 더 완벽하게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몇 살이에요? 9살이요. 이름 뭡니까? 김민영이요. 태권- 내일 곧 폼티 따요. 내일 품띠 따요? 네. 화이팅. 이제 줄넘기는 다 끝나신 겁니까? 네. 태권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게 두 번째 도장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도장 곳곳을 보니까 관장님 해외 경력들이 꽤 많으시던데 처음부터 도장을 할 생각이셨나요? 네, 전혀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도장을 제가 운영하기보다는 네. 해외에서 사범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 컸었어가지고 네. 처음에는 미국 비자를 좀 오랫동안 준비를 했었는데
잘 안 됐죠. 어, 네. 그때 제가 비자 준비를 했던 시기에는 취업 비자를 잘 안 주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비자가 안 나오니까 당장에 이제 계획이 다 틀어져 보니까 잘할 수 있는 게 태권도장이니까이라고 생각하고 네. 좀 계획적으로보다는 네. 조금 급하게 오픈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처음에 이 도장 개원하실 때 비용이 얼마나 들었죠? 엄청 싸게 저는 보증금만 네. 딸랑 들고 네. 오픈했습니다. 이게 2천만 원인데 근데 사실 그 돈도 없어서 예. 주변 지인들 통해서 빌려서 어, 보증금을 내고 네. 사회 경험이 전무하다 보니까 네. 학원차도 그냥 생 캐피탈이라고 하죠. 그거를 엄청난 이자를 주고 네. 차도 사고 그래서 좀 약간 벼랑 끝에 선 상태에서 태권도장을 처음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좀 힘들게 생활하신 관장님 마찬가지로 저도 도장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태권도장을 좀 잘 운영해보고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증금만 들어갔던 태권도장이라고 하면은 네. 권리금이 측정이 되는 것들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없었다고 보면 돼요. 아. 아이들이 지금 한 10명도 안 됐던 것 같아요. 그 태권도장에. 그래서 거기에서 좀 열심히 했던 덕분인지 몰라도 네. 좋은 상권은 아니었는데 한 80명 정도까지는 수련생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도장에서 권리금 없이 보증금 2천만 원으로 시작하셔가지고 4년 운영하시고 지금 두 번째 도장이신 건가요? 네네. 요거는 처음에 창업하실 때 얼마나 드셨나요? 뭐 보증금, 인테리어, 자동차 이제 다 포함해서 네. 한 7천에서 8천만 원 정도. 아, 인테리어 비용이 제가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태권도장이 네. 지하였거든요. 아, 네. 그래서 뭐 사실 지하라고 하면은 네. 그 지하 특유의 향도 있었고 네. 그런다 보니 좀 어두운 것도 창이 없으니까 어두운 부분이 있어서 좀 밝게 아, 네. 3층에 오픈했을 때 가장 중요시했던 게 좀 밝았으면 좋겠다. 요즘 어린애들이 그 놀이터 같은 데서도 안 놀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실내 놀이터라고 볼 수 그렇죠. 있거든요. 스스로 노는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네. 피디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제가 어렸을 때는 놀이터에서 엄마 없이 흙파먹고. 놀고 했는데 지금 놀이터를 가면은 부모님을 빼고 놀이터에 있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놀이터에 놀아도 엄마랑 아빠랑 위치 파악이랑 이런 게 다 되어 있어야 되는 바운드리 안에서 노는 것도 되고. 그러니까 저희 태권도장 와서도 출석 체크라는 게 있으니까 네. 출석 체크를 해서 엄마한테 보고가 되게끔 누구누구 태권도장 도착했습니다. 또 집에 갈 때 누구 하원합니다 라고 엄마한테 일일이 보고가 되는 정도니까 네. 가성비가 되게 좋은 학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 공간 치고는 네. 애들이 수업 시간이 아닌 시간에는 네. 놀이터처럼 뛰어놀 수 있고 사이가 조금 뭐 흉흉한 부분이 사실 많다 보니까 친구들이 서로 만나서 노는 것보다는 그래도 어느 한정된 공간에서 서로 소통하고 노는 부분 친구를 사기 위해서 태권도장을 보내는 학부모님도 사실 계시니까. 관장님도 어릴 때 태권도를 배우셨잖아요. 저도 어릴 때 태권도를 배웠는데 제 기억에는 그때 당시엔 정말 품새, 겨루기, 태권도만 배웠거든요. 요즘에는 이렇게 다양하게 하는 게 전반적인 태권도 도장들을 다 공통입니까? 정통성을 지키고 있는 태권도장이 있는 데도 있고 네. 저희는 좀 신도시다 보니까 네. 제 가슴 안쪽에는 약간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그 시합이랑 태권도 대회 네. 그런 게 마음속은 있는데 네. 부모님들이 원치 않아요 사실. 지금까지 한 11년 정도 하셨는데 운영하시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이 있었나요? 제자들이 네. 스승이나 찾아왔을 때 뭐 그때가 제일 11년 운영하셨으니까 제자들이 벌써 성인이 됐겠네요. 네. 그러니까 근데 지금 한 27, 8 되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제가 20대 마지막 29의 태권도장 운영을 했을 때 네. 16, 17 제자들이 있었으니까 성인이 돼서. 네, 성인이 되고 네. 태권도 도장 운영하시면서 가장 애로사항이 있었던 기억도 있어요? 태권도장을 운영하면서의 애로사항은 크게 없는 것 같고요. 이제 애 부모님이다 보니까 저도 네. 아이하고 보낼 수 있는 시간이 태권도장 관장님이 좀 적은 것 같아요. 그 자제분 두 분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자제분들 왜 다른 태권도장 하신 거예요? 어찌 보면 외주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 새끼 내가 교육하는 거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잡아서 엄하게 하면은 네. 이게 집에 가서 그대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애가 날 좀 겁내하는 것 같고 무서워하는 것 같고 엄한 부분을 보다가 갑자기 웃으면서 일로 와라고 하니까
그 표정이 있거든요, 아이들도. 네. 아, 이건 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꿈은 원래 아이들 키울 때 태권도장에서 네. 형 누나들 케어를 받으면서 좀 씩씩하게 사회성도 기록 이렇게 크고 싶은데 제가 아니어도 다른 태권도장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위탁 교육. 네네네. 그럼 만약에 관장님처럼 사범 관장 태권도 전공을 하겠다 하면은 저는 환영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많이 알려줄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예. 태권도장 운영하기에 잘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름의 노하우는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태권도장 관장으로 살아가는 게 최고의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장점이라고 하면은 주말에 좀 쉬는 부분은 그러니까 소상공인의 기준을 따졌을 때 네. 저희는 빨간 날은 그래도 아이들 쉬는 날에 맞춰져 있으니까 특별하게 저희가 일정을 만들지 않은 이상 그때만큼은 직장인처럼 쉴 수 있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시작. 자, 출석 부르겠습니다. 1학년 제호. 하느님, 하나, 둘, 셋, 많이 따라와. 여기에서 버틴 다음에 먹는다. 그렇지. 하나, 둘, 셋. 좋다, 자세. 좀 더 펴야 돼. 머리를 이렇게 딱 펴서 하나, 둘, 셋. 자, 자기 갔다 오세요. 거기. 20개 시작. 자, 스텝 준비. 이양 소리. 하나. 둘. 하나. 화이팅! 다시 준비. 화이팅! 파이팅! 파이팅! 지쳐 보이시는데 아까 끌려가실 때 힘든 점 없다고 하셨는데 진짜 힘들 것 같습니다. 이건 힘든 게 아니죠. 좀 촬영하는데 제가 지금 공황장애 올 정도로 힘든데 관장님 지금 무슨 시간이에요? 수업 이제 3부 들어갑니다. 3부 수업은 어떤 수업이에요? 거의 1부랑 예. 4부까지는 네. 거의 수업이 비슷하고 애들 연령대도 비슷하고 5부는 네. 유아체육 수업이 있으니까 외부 선생님 오셔서 알아서 이제 어린 친구들 위해서 수업을 하는데 네. 그러면은 7부까지 다 하면은 퇴근 시간이 보통 몇 시쯤 되세요? 9시 반에 수업을 마치니까 네. 거의 도장에서 12시간 정도도 지내시네요. 그렇네요. 네. 출근 시간까지 합치면 12시간. 네. 이렇게 하면 피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피하고 나서 이후에 공격하면 어떻게 돼? 맞출 수 있겠어? 아니야. 겨루기는 스포츠 경기란 말이에요. 서로 이기고 지는 거에 대한 경계선이 확실해요. 확실하게 이기고 지고가 있어. 무승부가 없습니다. 지금 사범님은 아닌데 교육하고 계시는 저분은 누구세요? 저희 학생 태권도에 머무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개관했을 때부터 개관했을 때부터. 등록을 해서 지금까지 온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비결이 뭔 것 같아요? 비결이요? 큰 애들한테는 좀 네. 약간 삼촌같이 삼촌처럼. 네. 어린 친구들한테는 스트레스 안 주고 하는 방법. 그렇다고 해서 해서 태권도 지도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사실 약점을 얘기하자면 전통성은 그게 취약한 건 사실인데 저도 전통성을 살리고 싶은데 일단 아이들이 즐거워야 되고 그렇죠. 재밌어야 된다는 기준이 제가 부모가 된 시점부터 조금 바뀐 것 같아요. 이 말짱꾸러기!
무게이트. 얘들아 진정해. 오늘의 명상 주제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이며 두 사람의 개성이 만나면 두 가지 이상의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협동해서 위대한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관장님 명상을 하니까 애들이 차분해지네요. 바람이 날리는 작은 모래알과 먼지가루 같은 보시는 그 친구들 안녕. 뮤직. 감사합니다. 체육팀한테 1, 4, 체육 선생님 감사합니다. 오시는 건가? 내일 심사가 끝나고 시간을 가야 돼. 자, 차렷. 전에 바로 이제 수업 마치신 거예요? 네. 네. 촬영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좀 어리버리한 것 같아요. 이런 네. 카메라를 비춰가면서 제가 그걸 보인다는 게 두서없이 얘기한 것도 생각이 나고 나중에 시간이 흘렀을 때 10년 뒤에도 이 영상은 살아있을 거니까 내가 이렇게 살았었구나라는 영상의 편집 혹은 일기라고 생각하는 게 개인적인 소감입니다. 이제 퇴근하시면 집으로 가시는 거예요? 아, 네. 사랑하는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자주. 이게 자영업의 고충. 자고 있는 가족들에게 한 말씀 하시죠. 조금 굶거라.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뭐 애들 가르치고 하는 걸 잘 모를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컸을 때 아빠가 이렇게 그냥 했어 라는 거 보면은 조금은 그때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빠에 대해서 아 우리 아빠 이런 사람이구나. 최종 목표 같은 게 있나요? 지금도 엘리트 선수들이 양성이 되고 있고 남들 서울대 간다고 공부하는 것만큼 그 엘리트 선수들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와중에서는 부상을 입는다든지 뭐 사고로 인해서 못할 수도 있을 것이고 엘리트 코스를 밟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친구도 나중에 어른이 될 거고 결혼을 할 거고 자녀가 생길 거고 과연 그 엘리트 코스를 밟았던 친구들이 과연 태권도장을 보내고 태권도 운동을 시킬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긴가민가한 부분이 있는데 네. 저의 경우로 생각했을 때 저희가 수련하고 있는 아이들이 재밌게 그리고 즐겁게 운동하면서 웃으면서 네. 좋은 추억을 가지고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어서 마찬가지 애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그런 좋은 기억 때문에 제가 기억이 날지 안 날지 사실 모르지만 그 기억을 안고 태권도 꼭 해야 된다. 엄마 아빠가 되었을 때 걔네 그 2세와 자녀들이 태권도장을 다니는 게 제 최종 목표인 것 같아요. 그 얘기도 한 번씩 합니다. 너희들 성인이 되고 각자의 길을 가고 혹시나 시간이 됐을 때 간단히 찾아서 소주 한잔 하자고 하는 날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네. 왜냐면 제가 그걸 경험해 봤으니까 네. 쟤네들한테도 뭐 강요는 아니지만 그런 네. 날이 오지 않겠나라고 뭐 5년 중에 한 번은 얘기했던 것 같아요. 와야 된다. 대한민국 사장님들 화이팅!